너 혹시 지구 종말 시나리오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인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될지 꽤나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거든.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에 대해 친구랑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볼게. 정말 흥미롭고 때로는 섬뜩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는 벌써 6번째 대멸종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해. 5번의 대멸종을 지나왔다는 건 다들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지금이 바로 6번째라는 거지.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류는 이 거대한 대멸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른 종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근원적인 궁금증이자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어. 궁금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다양한 지구 종말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자.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축적한 과학적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가능성들이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의 문명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야.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시나리오는 바로 초강력 태양 폭발이야. 이건 단순히 태양에서 불꽃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와 지구를 강타하는 현상을 말해. 특히 2025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예측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는 초강력 태양 폭발이 지구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이야. 태양 폭발이 발생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요동치면서 강력한 전자기 교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력망이 마비되고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될 수 있거든. 현재 우리의 사회는 전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기가 끊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이 사실상 정지되는 거야. 상상해봐. 병원은 전력 공급이 끊겨 생명 유지 장치들이 멈추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되며 식량과 식수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될 거야. 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수 있지. 물론 태양 폭발이 항상 이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캐링턴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관측된 강력한 태양 폭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해. 만약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한다면 인류에게는 정말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이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아픈 경험을 선사한 바이러스 팬데믹이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잖아.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과 접촉하고 새로운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 만약 치사율이 훨씬 높고 전염성도 강하며 잠복기가 길어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 초기 대응이 어려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너무 빠르거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하겠지. 게다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계도 무의미해져.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한다고 해도 이미 전파된 바이러스를 막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식량과 식수 확보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아. 전 세계에 씨앗을 보관하는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원시적인 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의미야. 세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야.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지.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협이야.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 국가들은 침수 위기에 놓여 있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 슈퍼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런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거든. 가뭄으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홍수로 수확물이 쓸려나가면서 식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한 기후변화는 새로운 질병을 퍼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결국은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 살 곳을 잃은 기후 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지.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지구 생태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우리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어쩌면 다른 시나리오들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가오고 있는 종말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 있겠네. 네 번째는 좀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가능성, 바로 외계인의 침략이나 컴퓨터의 지배 같은 시나리오야. 외계인의 침략은 당장 현실성이 낮아 보이는 시나리오이긴 해. 하지만 광대한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와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략한다면 인류는 저항할 힘도 없이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어. 과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했을 때 원주민 문명이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야. 이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직 너무나 미미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야. 더 현실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반란이나 컴퓨터의 지배 시나리오가 있어. 스티븐 호킹 박사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석학들도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창조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잖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어느 순간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인류는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인간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터미네이터 영화 속 스카이넷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왠지 소름 돋지 않아?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기술 발전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고민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섯 번째는 소행성 충돌이야. 이건 공룡 멸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시나리오인데 만약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영화 아마겟돈처럼 멋지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충돌 지점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엄청난 먼지와 재가 대기권을 뒤덮어 햇빛을 가려 충돌의 겨울이라는 장기적인 빙하기를 초래하거나 전 세계적인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소행성 자체의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할 환경 변화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지.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지구 근접 소행성들을 꾸준히 관측하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나사의 NASA 같은 우주기관에서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연구하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소행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궤도로 진입하는 소행성이 있다면 정말 답이 없겠지. 여섯 번째는 핵무기야. 이건 사실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쩌면 가장 자멸적인 종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어. 인류는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했고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지구는 핵겨울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질 거야. 핵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하게 될 거야. 몇몇 생존자가 남는다 해도 방사능 오염과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냉전 시대에는 이런 공포가 더 컸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이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 중 하나야.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실수로 전 인류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섬뜩하지. 마지막으로 슈퍼 화산 폭발과 같은 거대 자연재해 시나리오도 빼놓을 수 없겠네. 전 세계적으로 몇몇 슈퍼 화산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슈퍼 화산 같은 것들이야. 만약 이 화산들이 폭발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거야.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대기권을 뒤덮고 햇빛을 가려 지구 전체가 몇 년간 화산 겨울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 빙하기나 태양 폭발로 인한 기온 상승 같은 시나리오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지구의 자연적인 순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대 재앙들은 인류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다양한 종말 시나리오들을 들어보니까 좀 무섭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지구 종말과 인류 멸망은 좀 다르다는 거야. 과학자들은 보통 지구가 인류가 멸망해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말해.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마치 수억 년 전 공룡이 사라진 뒤에도 지구가 계속 존재했고 다른 생명체들이 번성하여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듯이 인류가 사라진다면 또 다른 생명체가 지구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인류는 광대한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종말 시나리오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 아니지. 과학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해.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협이잖아. 또 과학기술이 핵무기 같은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해. 소행성 충돌에 대비한 우주방어 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질병에 맞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과학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기술 발전을 경계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야. 개인의 작은 실천부터 전 세계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협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해. 어때? 좀 무겁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지.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그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